최고 키로. 그러면 아마 초복날이겠죠. 초복날. 한 4,000명 정도? 음식을 만드는 비법도 있겠지만, 색다른 비법도 있겠지만, 제일 중요한 건 그 창업하시는 분의 열정 아닐까 생각해요. 워낙 오래됐고요. 그 식도락가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했었어요. 왜냐면 뭐 토속촌이라든지 고려, 백제, 뭐 백년토종, 지호 뭐 이런 절대 강자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화된 들깨 삼계탕이라고 하는 거를 내세웠었고 방송에서 계속 신문에서 들깨가 뭐 항암 항염에 좋고 뭐 항노화에 좋고 얘기를 계속하니까 들깨가 좋은 걸 알고 있죠. 보양식 그럼 삼계탕이죠. 그걸 결합시킨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천재적인 거예요.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아이디어를 플러스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창조를 할 때는 두 발, 세 발 앞서면 절대 안 돼요. 딱 반족장만. 약간만 앞서 나가되 그걸 정말 맛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. 그럼 성공해요.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호수 삼계탕이에요. 물을 위에까지 안 채우세요? 그지. 이제 닭에서도 물이 나오니까. 아, 닭에서도? 네. 닭이 되면 수분이 나오고.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한 얼마 정도 끓이시는 거예요? 그래가지고 김 나가지고. 네, 김이 나면? 네, 그러면 1시간 동안 이렇게 붓줄해갖고 뜸 들이는 거예요? 예, 예. 아, 한번 그러고 나면- 확 끓이고 나면 네, 뜸들여요. 뜸 들여요, 1시간. 글쎄요, 민감하게 그런 분도 많이 계세요. 너는 이제 우리도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보면 사람이 하다 보니까 매번 똑같이 해줄 수도 없고 그러면 세상 손님들이 더 잘하셔요. 하다 보면 이제 똑같은 맛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하다 보면 이제 잔실수는 있을 수 있겠죠. 근데 오시는 손님들이 한 8, 90% 단골 손님이다 보니까 조금씩 이해도 해주시고 또 역정 내고 이제 잔소리도 해주시고 근데 그럼 귀담아 듣고 이제 또 고쳐 나가고 너무 잘한다고만 해주면 제가 또 너무 우쭐대면 또 안 되잖아요. 질타도 있으셔야 긴장도 하게 되고 또 저희 직원들한테도 또 같이 조회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생겼으니까 조심해라 아니면 좀 새롭게 또 화이팅하자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. 왜 오이를 이렇게 길게 자르세요? 예, 고기에도 맛있게 보이고요. 네. 저희는 재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통째로 잘라서 놔드립니다. 이제는 오이만 탁 만드셔도 맛이 느껴지시죠? 네. 요거 맛있겠다, 요거 맛있겠다. 예, 오이가 다 틀려요, 오는 거. 요거 지금 딱 보실 때는 어떠세요? 맛있어요. 요거? 예, 연하고. 요거? 예. 확실하세요? 확실합니다. 달다. 다 드시고 가셔야 돼요, 이거는. 어떤 걸요? 예, 아까 드시던 거요. 요거? 예, 네. 왜요? 예, 이거, 저희는 이거 내면 되잖아요, 이렇게.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, 이거는. 지금 세척할게요. 저희는 통으로만, 기본으로, 예, 통으로만 통으로만 낸다. 놔요. 그럼 요거는 지금 저희가 갖고 가야 되겠네요, 이렇게. 예, 가져가세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네. 첫 장점은 일단 음식도 빨리 나갈 수 있고 재료나 이런 걸 준비할 때 한 가지 음식에다가 집중적으로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료에서 뭐 쓰고 남고서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없죠.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삼계탕 한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단체 손님들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회식 자리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전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백숙 같은 걸 해놓으면 이렇게 회식도 좀 하시면서 약주도 한잔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좀 없죠.
풀어져요. 예, 이렇게 젖지 않으면 덩어리가 안 풀어져서 쪽에 덩어리가 많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음식을 만드는 비법도 있겠지만 색다른 비법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창업하시는 분의 열정 아닐까 생각해요. 와서 드시고 하실 때는 점심시간에 저녁 같은 사람 많을 때 와서 바로 갈 때 와서 드실 때는 야 저거 하나 아무데나 여기 차려놓으면 장사 잘 되겠다, 돈 잘 벌겠다. 근데 그 사장님들이 진짜 새벽같이 나와서 준비하고 뛰어댕기고 남들 다 이제 식사가 끝나고 나면 그 청소하고 퇴근하고 하면 그런 시간들을 모르시는 거예요. 그리고 남들 여가롭게 시작할 때 저희는 또 바쁜 시간이 되고 남들 쉬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를 잘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오늘 차 몇 대나 들어왔어요? 차요? 지금 서 있는 게 한 근 100대 정도 될 것 같은데 네, 지금 서 있는 게 순환 되고 하면 뭐 한 2, 300대? 보통 사장님들은 주로 카운터를 지킨다든지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. 아 근데 주차를 하면서 그래도 제일 먼저 손님 마주할 수 있는 방법이 주차니까 또 요즘은 대부분 대세가 또 차를 많이들 갖고 다니시잖아요. 맛있는 집 찾아도 다니시고 그러니까 그럼 제일 먼저 뵐 수 있는 곳이 주차장 입구 아니겠어요. 또 맛있게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나가시는 표정 보면은 또 차 갖고 나가실 때 보면 맛있게 드신 분은 또 맛있게 딱 드시고 풍족하게 나가실 거고 또 뭐 서비스라든가 또 기분 나쁜 일 있으신 분은 또 인상 팍 쓰시면서 나가실 때고 그런 부분들을 또 알 수가 있죠. 결국은 지키고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게 반응을 볼 수 있는. 그렇죠. 계산만 하고 있다고 손님 응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느끼는 그 감정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최종 목표라기보다도 이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투자하고 열심히 하면 뭐 이렇게 말하면 저겠지만 밥 먹고 돈은 들어오고 벌 수는 있지만 내가 이걸 해서 남한테 어떻게 판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내가 내 세대에서 끝날 수도 있고 내 후세에서 이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막 100년, 200년 돼서 대를 이어서 하는 수도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본점이란 이 낡은 집은 없어질 때까지 그 상태 그대로 해놓을 겁니다. 아버지부터 대로 이어온 가업인데 제가 이제 나중 세대들에도 추후에 방송에 뭐 저 호수 삼계탕이 뭐 100년, 200년 된 가업을 이어온 삼계탕집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후세한테도 그런 기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대부분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. 삼계탕집에서 우리는 조미료 죽어도 안 써요. 절대 안 써요. 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리 과정에선 전혀 안 들어가도 마지막 찍어 먹는 맛소금에는 L그루탐산 나트륨이 다 들어있어요. 그러니까 그건 우리는 안 써요면 소금도 내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건 좀 어불성설이니까 조미료에 대한 기준을 빼고 이야기하자면 닭의 선도, 끓임 정도, 그리고 국물의 농도, 그리고 가격, 서비스까지 5가지 항목을 이렇게 쭉 보자면은 충분히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해요. 이 집 사장님은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 뭐 주차하시는 분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차는 낮에 하는 거고요. 손님이 올 때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들깨 양념 소스 만들고 닭 기본적으로 간 다 하고 하는 거는 이 사장님이 직접 하세요. 직접. 여기 주방에도 일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저 끓이는 분들이세요.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한 거예요. 별로 그렇게 산만하게 눈을 흐트러뜨리지 않아요. 이렇게 경주마 같아요. 이렇게 딱 대고 그리고 다른 메뉴도 접목시키려고 하지 않잖아요. 뭐 아버지는 쌈밥도 해봤고 아버지는 추어탕도 해보고 했는데 이 대사장은 그냥 삼계탕만 가요. 아버지가 만들고 아들이 완성한 삼계탕의 예술. 삼계탕의 예술. 한 번쯤 드셔보시면 굉장히 후회하진 않으실 거예요.